둘, 셋. 예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받은 선물 중에 되게 쓸데기 없는 선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타조 양말이라든지 그거 받아보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듣기만 해도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막 자동차 잡지 이런 거 가지고 차 선물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쓸데기 없잖아요. 참 쓸데기 없는 것들 요새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지. 예감단은 당신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십니까? 어, 꽤 많은 비중? 그래요? 사실 이거 우리 유튜브 한다고 지인분들에게 말을 하면은 제일 먼저 듣는 거 뭐예요? 응? 저는 약간 어떤 유튜브 해? 유튜브 한다 그러면? 구독자 수가 얼마야? 오. 를 많이 듣거든요. 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1년이 넘었지만 아직 1000명이 안 되고 1000명이 뭐야? 반도 안 되는데 5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은 이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완전히 또 수익을 목표로 한다기에는 그쵸. 또 우리만의 또 만족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고 보자면 사실 또 많은 시간을 저도 애정이 많이 갖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자면 필요의 것인데 또 어떻게 보자면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인가? 우선 순위를 따지면 좀 뒤로 미뤄야 되는 그렇게 것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경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요새 제가 워낙 좀 바쁜 상태예요. 뭐 그랬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슷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나님도? 그쵸, 저도 마찬가지죠.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리를 잘 챙기실 수 있는 분이 때마침 전시를 해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삶에서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헤르난 바스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돌립니다. 모기장 모자를 쓰고 늪을 헤매는 소년, 6발가락 고양이의 관리인, 반려동물 점쟁이, 그리고 위지보드를 무릎에 올린 소년까지. 익숙한 상징과 낯선 장면이 교차하는 화면 속에서 작가는 부조리와 유머를 뒤섞어 질문을 던집니다. 필요와 불필요, 의미와 무의미의 사이,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쓸모없음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이번 전시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공간은 하찮아 보이는 것들의 서사 속에서 삶의 아이러니와 아름다움을 끌어올립니다. 때로는 무심한 풍경 속에서 가장 조용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앞에 멈춰서게 될까요? 예감 단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집니다. 헤르난 바스,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공간.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도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필요한 게 맞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처한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불필요해지기도 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존재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필요와 그러니까요. 불필요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는 필요한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아닐 땐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저는 저의 존재조차도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불필요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애인도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되게 필요하고 그런데 너무 내가 바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살짝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연애 중이세요? 근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네, 알죠, 약간 알죠.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나 어떤 상황이 그냥 왔다 갔다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닌가. 오늘 그래서 이분이
오늘 보고 온 전시의 작가님이 바르만 하사, 네? 헤르, 헤르만 바스 작가님. 헤르만 바사 바스 작품을 작가님을 네. 만나고 왔는데 네. 이분이 필요와 필요의 사이의 공간. 이런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제가 뭐라 공간. 그랬어요? 필요와 필요 사이의 공간. 피나님도 되게 흥미롭게 보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역시. 음, 약간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도 좋아하고, 맞아요.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그 머리카락도 그것도 사실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분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진짜 많이 해석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더 빠져들고 대화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12작품 보고 왔는데 다 작품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그치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름 속에서도 비슷하고 어떤 것이 필요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 그것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필요고 불필요고 또 어떤 거는 또 이런 건가 또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의미 짓게 하고 하는 그런 전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불필요한 건데 저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 그리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거를 어떻게 색채와 걸로 풀어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오늘 전시 그리고 이 전시를 보는 행위 그리고 이분 작품을 봤던 행위 자체가 사실은 우리 둘 다 요즘 너무 바쁘고 맞아요. 굉장히 불필요한 행위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점에는요. 맞아요. 굉장히 신선노름 수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와중에 어쩌면 오히려 필요한 맞아요. 걸 수도 있어요. 저를 다른 생각으로 한 번쯤은 돌려주기도 하고, 그쵸? 오히려 어쩌면 맞아요. 연관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크리에이티브함을 한 스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덕분에 나와요, 사실. 저 진짜 요새 이거 나올 일이 없죠. 외출을 안 하고 진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밤새서 맨날 하고 그치, 막 맞아. 바빠서 너무 정신없는데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사치일 사치죠. 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신적으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면서도 근데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약간 맞아요. 웃겼던 게 우리 그 매 작품들마다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거에 따른 아이템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을 많이 봤잖아요. 표정을라든지 그랬을 때도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했잖아요. 심지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첫 작품부터 그 애호가 벌새 애호가였죠. 그분의 표정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텅 비어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또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저게 우리의 또 본 모습인 것 같아 라고 했었고 그치 우리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표정으로 있잖아요. 웃거나 뭐 찡그리지 않고 그거 자체가 어떤 그냥 텅 빈 공간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에는 되게 뭐라 그러지? 그림 자체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고. 나 그거 재밌었는데. 동물 주술, 점술가. 네, 그거 검은 달걀 나온 거.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어떤 닭이, 달걀은 살색이잖아요, 살구. 근데 검은 알만 나가지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주술사를 부른 거예요. 점술가를 불러서 닭하고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들고 걔의 있잖아요. 점을 보는 거지. 무슨 이렇게 스톤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하는데, 닭 표정도 너무 웃겨. 그쵸? 그러니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봤어도, 애니멀 점술가는 그림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그거 있나? 그런 직업이? 글쎄요. 근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떤 사람한테 필요해.
그런 거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불필요한 시대였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되게 그런 뭐랄까 반려동물의 폭도 그러니까 뭐랄까 맞아요. 범위도 넓어지고 반려동물을 정말 어떤 그런 걸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음. 생기고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정말 반려라면 그렇죠? 꽁이 보고 싶다. 왜요? 그러니까 꽁이가 아프면 꽁이가 왜 아픈가 꽁이의 마음을 알고 싶고 약간 그렇잖아요. 어, 점이라도 맞아. 쳐보고 싶고 약간 그럼요. 얘가 그치, 말이라도 그치. 한마디 했으면 좋겠고. 그래. 네. 그래서 그 그림 되게 뭐 오묘하고 재밌게 봤고. 이게 나름 다 기억나요, 사실. 저는 처음 거부터. 그 뭐 중간에 이제 헐리데이 스프리트였나? 그래가지고 무슨 주술하는 그 선물 받은 거. 책 같은 거. 네네네. 아니 무슨 타로 보드게임 부르면 같은 그런 거 맞아, 받은 맞아. 것도 기억나고 마술 두 갈래로 갈라진 것도 기억나고. 저는 위층에서 본 거 재밌었어요. 햄릿? 그 언더스터디. 네네네. 그거 대역. 그거야말로 정말 필요와 불필요. 대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늘 있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늘 대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뭐 대역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은 딱 불필요해지는 순간임에도 늘 있어야 되는 그 근데 어떤 경계에 있으신. 작품에서는 햄릿이라는 주인공을 그려준 게 아니라 대역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전환됐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필요한 대역이 거죠. 주인공이 되고. 돼버리고 그것을 또 보여준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거에 완전 반대적인 발상이기도 하고 불필요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는 불필요가 또 필요가 된 상황인 거고 그런 아이러니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뭐 어찌 보자면은 쓸데없는 없는 얘기지만 나름의 또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대화 자체가 그러네요.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감! 전시. 결정! 난해함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전혀 같은데? 없었죠. 난해함 1점. 0점. 다음에 압도감. 저 압도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압도 한 3점. 압도는 별로. 저도 그냥 중간. 예감단 필요합니다. 예감단 많이 봐주세요.